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흥구석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단기 추세 하방 이탈? 하고 물음표를 찍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했을 때 반응이 한 번씩 오고 0일만 또 이거 왔을 때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과거와 다른 스탠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재료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수급에 의존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대로 움직여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이 기업이 좀 떴던 이유 자체가 영일만 시추에 들썩이는 이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없다라고 선을 완전 싹 그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여기 노란색 줄친 영역만 보시면 되는데, 흥구석유는 원래 사업 자체가 GS 칼텍스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석유만 유통하는 사업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호재, 이게 0일 만에 석유가 나오든 뭐 사이다가 뜨든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석유 테마주 몇 개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럼 떠오르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스 관련주, 0일만 관련주, 그냥 흥구석유, 한국석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제 연관에 지어서 많이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연관성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추세로만 가는 아이들은, 수급으로만 가는 아이들은 뭐겠습니까? 수급이 빠지기만 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점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고 되는 종목이 아니라, 세력들이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지속화가 장기간 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인데, 영일만 심해에서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건 사실이지만은 상업 생산 전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추공 하나를 뜨는데 몇천억 원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국가 기반 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대출 하나 받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위가 커졌어요. 국가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년 단위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1분 봉에 의지해서 캔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흥구석유 자체만의 뭔가 방향성 자체,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IR 담당자가 흥구석유가 영일만 시추와 사업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예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IR 담당자도 시장의 기대 심리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추후 사업으로 영향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질문도 흥구석유는 여기서도 못 박아서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주식이 이런 상식적으로만 다 흘러가게 되면은 태풍 노루가 온다고 노루페인트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겠죠. 뭐든지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탐욕과 광기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자, 그 흥구석유 주가 흐름인데, 그런데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사실 저도 흥구석유로 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이시면은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도대체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바닥이 여기야? 했는데 바닥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캔들이 어떻게 올라가요? 또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닥 깼죠? 이동평균선 깼죠? 물론 이때 당시에 캔들까지는 아마 이게 여기까지, 이날까지는 캔들이 안 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강하게 이탈했죠? 그럼 여기서 손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간의 영일만 대왕고래 테마가 떴을 때 여기를 계속 지지해주고 올라갔는데, 한번 깨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상승, 또다시 이동평균선 아래로 회귀하게 되면서 또다시 상승. 아, 여기는 이제 지켜주는 게 맞구나, 한번 그냥 이탈했던 거구나 하고 또다시 하락. 그런데 여기서 또 깨요. 지지라인이 생기는 척 하다가.
그럼 여기서 12,000원 선에서 빠지게 되면 20% 하락 맞으면 만 원짜리 만 원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서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로 여기까지만 보고 캔들을 보았을 때 캔들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흥구석유 자체의 네임밸류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런데도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이 회사의 밸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의미가 없어진 단계예요. 왜? 주가는 지금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누군가가 철저하게 뉴스에 의해서 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도적인 작업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영일만 뭐 대왕고래 관련된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대장주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좌측에 있는 거 한국가스공사 일봉 차트고 흥구석유는 우측에 동일한 기간을 같이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흥구석유의 움직임보다는 한국가스공사가 물론 시총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긴 하지만은 애초에 거래대금 자체가 여기 보이실 건데 이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00억 정도 돌았거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거래대금 자체가 2,348억 원이 돌았습니다. 물론 한 주 한 주 가격에 차이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됐겠지만은 그렇다고 쳐더라도 자 10배 이상 돌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10배 이상. 근데 흥구석유가 18,000원이에요. 이거 10배라고 해봤자 5,05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도 그러면 이게 맞춰주려면은 한 3배 정도로 좀 좁아서 들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 났다는 거는 사람들의 인지하고 있는 지금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대왕고래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그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경제성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하게 되면은 진짜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여기서 시추를 하고 그걸 판매를 하고 시추권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보았을 때 앞서 설명드렸듯 이거는 국가 기관 산업 단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1차 지경을 사는 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신다면은 어떤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물리더라도 롱에 물려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지금은 물리더라도 테마주를 하려면은 대장주에 물려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흥구석유 자체만의 모멘텀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국지전을 하고 있죠. 이 과정 속에서 정유 시설을 타격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가스 관련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흥구석유의 주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흥구석유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